부동산 경매가 요즘에 늘어나는 추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부동산 경매를 시작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동산 경매가 많이 늘어났다. 제가 42살에 시작했으니까 12년도였거든요. 2012년도.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는 제 생각에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경매를 관심을 갖고 때로는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고자 하는 이런 분들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늘어나는 이유는 네, 저는 현재 인스타에서 세 아들 아빠로 활동하는 이원일입니다. 네, 뭐 저도 샀고 저희 아들도 샀으니까 사실이죠? 근데 저는 그때 서울역 뒤에 청파동을 730만 원인가? 아마 제 돈이 들어간 거. 물론 대출을 다 받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지하 물건을 샀고, 근데 그게 2014년도였어요. 저희 아들은 2019년도에 서울 도봉구 창동에 거기서 이제 사서 1,000만 원이 들었죠. 근데 처음에 요거 이제 수리하고 뭐 세금 내고 하면서 한 1,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제가 500만 원 빌려줬죠. 그리고 바로 세가 들어왔어요. 540으로. 그러면 500이 회수됐으니까 제가 빌려준 데는 500을 다시 가져서 아들 돈은 1,000만 원이 묶였고 그 집을 사서 월세를 계속 잘 받고 있고, 뭐 근래에도 이제 그 임차인이 나가서 다시 도배하고 해가지고 지금 임차인을 새로 받으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궁금하셔서 질문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아들은 2019년도니까 지금 2023년도니까 지금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작년에 한 8월 달에 그때도 서울의 반지하 빌라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게 있고, 올해 2023년 3월에도 한 5천만 원대로 서울의 반지하 빌라가 낙찰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대출을 잘 활용하면 1,000만 원으로도 가능하고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경매가 요즘에 늘어나는 추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부동산 경매를 시작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동산 경매가 많이 늘어났다. 제가 42살에 시작했으니까 12년도였거든요. 2012년도.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는 제 생각에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경매를 관심을 갖고 때로는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고자 하는 이런 분들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늘어나는 이유는 적은 돈으로 자본을 늘릴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만 해서 저축해가지고 돈을 불리기는 어려운데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아니면 다른 뭐 환율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돈을 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가까운 부동산이 좋지 않나? 그러면 작은 돈으로 하면 경매가 괜찮겠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저 같은 사람은 부동산 경매가 더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건 금리가 올라간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대출 받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집을 사는 거, 때로는 뭐 부동산을 사는 거를 힘들어하죠. 근데 경매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찰률이 그래서 많이 떨어집니다. 왜? 경매에서 대출받는 이자율은 일반 대출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도 대출이 높아졌으니까 이걸 낙찰받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입찰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경매는 경쟁률이 줄어들어서 낙찰가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낙찰가가 뚝뚝뚝뚝 떨어진,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물건이 평상시 경기가 좋을 때는 8천만 원에 낙찰됐으면 경기가 안 좋을 때 6천만 원에 낙찰이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갭이 생기잖아요. 이 2천만 원 갭을 가지고 이자 오른 걸 내도 돈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조금 하시고 뭔가 좀 경매로 이득을 많이 보신 분, 그리고 꾸준히 성실하게 하신 분들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경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매 물건은 계속 나와요. 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경매 투자자라고 하면 제가 볼 때 낙찰가율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동산 투자를 안 하게 되니까 입찰률이 적어지고
입찰률이 적어지면 당연히 낙찰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경매로 낙찰을 받는 게 상당히 유리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경매에 법정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너도 나도 이제 투자를 하려고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낙찰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낙찰 받아도 어느 정도 감정가하고의 격차, 시세하고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좋은 물건들은 그런 경우가 많고, 때로는 감정가 이상, 100% 이상 되는 물건으로 낙찰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경매 낙찰을 받는 게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경매 노하우는, 원래 경매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경매 공부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을 해야 되고, 권리 분석을 하게 되면 민법을 공부해야 되고, 이 민법을 하다 보면 또 판례까지 봐야 되고, 뭐 하여튼 공부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근데 경매를 할 때 제가 이런 경우 봤어요. 아주 나이 드신 어머니인데 그분이 50대 때 경매로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돈을 벌어가지고 동네에 몇 개 사서 아들도 주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유, 그 당시에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정보도 없고 법원에 가서 막 뒤져봐야 되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우리 동네에 내가 아는 집이었어. 우리 동네에 다 아는 집이고, 그래서 뭐 저기 복덕방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지. 그랬더니 이러이러 해서 법원에 가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됐어. 그런 분들이 꽤 돼요. 꽤 찾아보면. 근데 그렇게 뭔가 내가 아는 것에서부터 경매를 접근하고, 모르는 거는 사람들에게 그냥 바로바로 물어서 그때그때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어렵게 시작하면 한없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경매를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뭐냐면, 먼저 질문을 적었어요. 노트를 한 권 사서 제가 궁금한 거 질문을 이렇게 적습니다. 질문은 어떻게 적냐면, 검색 사이트를 보면은 제가 모르는 단어, 전문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전문 단어를 적죠.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안 궁금해요. 예, 모르는 단어니까 안 궁금해. 근데 사이트를 계속 보다 보면 그 모르는 단어가 계속 똑같은 게 나와요. 똑같은 게 나오면 나중에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궁금해진 거를 적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답변으로 적어요. 그리고 그 답변을 적으면서 또 궁금해지는 게 생기면 그 밑에 질문을 적고 답변을 적고, 이렇게 해서 내가 궁금증을 쭉 적고 답변을 적으면서 그게 계속 쌓이고 하면 몇 권 됩니다. 한 3년 정도 하면 그게 나만의 노하우 비법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어요. 좋은 집이 뭘까요? 좋은 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살기 좋은 집? 아니면 돈이 많이 벌리는 집? 둘 중에 어떤 거세요? 예를 들어서